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경기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 트윈스 박현준 선수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LG 투수 박현준 선수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박 선수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바꿔 탄 뒤 청사 별관 앞에서 내리자마자 황급히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박 선수는 작년 프로야구 경기에서 첫해 볼넷 등으로 2차례 경기 조작에 가담해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선수가 경기 조작에 가담했는지 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작년과 최근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3명은 박 선수가 경기 조작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경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어제 LG 투수 김성현 선수를 구속했습니다.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경기 조작 가담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소개하는 선수 브로커 역할을 했으며 4개 구단 대여섯 명의 현역 선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선수 2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기 조작 의혹이 프로야구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장성현입니다. 방치됐던 범어 지하상가가 영어로 쇼핑을 하고 각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예술의 거리로 바뀝니다. 쇼핑을 하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공간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완공 후 2년 넘게 방치됐던 대구 범어내거리 지하상가는 요즘 영어거리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세계의 명물을 형상화한 이색적인 상점에서 원어민 점원과 영어로 대화하며 쇼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영어거리는 3월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매 행위뿐만이 아니라 구매 행위에 바탕한 10단계의 교육적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체험 구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이와 함께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예술의 거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6일에는 24개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각국의 특징적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각국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적인 관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영어 문화의 거리가 대구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장성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만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시내버스와 이륜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한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 운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골목에서 빠져나온 승용차 한 대가 유유히 도로로 진입합니다. 이내 길목에 서 있던 경찰관들이 차를 막아섭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는 시내버스나 이륜차만 운행할 수 있고 일반 승용차와 낮 시간대 운행하는 택시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장이 갇혀 있어가 나가려고 하면 돌아가지고 한 800m 돌아가야 되거든요. 집에 요 좌회전 해야 되는데 30분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만 30여 대, 계도 조치를 받은 차량까지 더하면 불법 통행을 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20여 대나 됩니다. 이처럼 불법 통행이 잦은 이유는 허술하게 설치된 CCTV 때문입니다. 도로 입구와 출구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통해 단속을 피하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통 2년이 지나도록 얌체 운행이 계속되면서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 차량이 많은데 저희 경찰에서는 수시 및 불시 단속을 통해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없는 운전자들의 얌체 운전에 보행권을 살리자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장성현입니다. 성공적인 시민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일선 학교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과 학교 폭력이 잇따르자 학교에서 다시 담장을 설치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적 반향을 일으켰던 담장 허물기 운동이
최근 잇따른 학교 폭력의 여파로 일선학교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담장 허물기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0년 아동 성폭력 사태가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말 학교 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06년 담장을 허물었던 이 초등학교는 지난해 연말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투시형 담장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 따라 전국적으로 1,200여 개 학교가 담장을 없앴지만 학생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100여 개 학교가 투시형 담장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요사이 잇따른 학교 폭력 사태 및 성폭력 사고가 대두되면서 학생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CCTV와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7월 새누리당 배은희 의원은 학교 담장을 없앨 때에는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일명 담장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무너뜨린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에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한윤주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대구가정법원으로 승격됐습니다. 대구지법가정지원이 대구가정법원으로 승격됐습니다. 또 대구가정법원 소속의 7개 지원도 경주와 김천, 상주, 안동, 영덕, 위성, 포항에 신설됩니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3명의 전문법관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법관이 재판을 맡아 가사 및 소년재판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 처리를 위해 심리학이나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조사를 담당할 전문조사관도 5명이 배치됩니다. 특히 가사 사건 등에 대한 순회 재판은 사상 최초로 이뤄지며 순회 재판의 시범 실시 법원은 경주 지원, 포항 지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당분간 기존의 가정지원청사를 활용하다 내년 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증축해 이전할 예정입니다. 주말과 휴일 전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